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변액보험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죠. 다음 중 일반 종신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의 공통점이 아닌 것을 찾는 거네요. 일단 둘 다 종신보험이죠. 그죠? 그러면 일반 종신이냐 변액종신이냐 그 차이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변액보험이든 일반 종신보험이든 보험료 납입 시 근데 둘 다 종신보험이잖아요. 그죠? 둘 다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는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공통점에 해당이 되겠네요.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하여 연금으로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3번 선택 특약을 자유조립하여 질병 및 재해 관련 보장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 종신보험이니까 둘 다 가능하겠죠.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이 아닌 건 뭐죠? 사망보험금은 운영 실적에 따라 매일 계산되어 변동하는 것은 얘는 변액종신보험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매일 변동합니다. 저축성은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둘 다 매일 변동합니다. 보장성 변액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보험금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재계산해서 누적되지 않는다. 우리 앞서서도 비슷한 설명이 있었죠. 누적되지 않습니다. 3번 변액연금보험은 일시나 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사용한다. 변동보험금 계산을 할 때 일시나 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계산하는 변액보험은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이죠. 얘도 틀렸습니다. 4번 변액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은 변동보험금이 발생을 하죠. 변동보험금이 없이 판매하는 상품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의 변액연금보험에서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하죠. 그러면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납입 보험료 4천만 원. 얘는 이제 연금 개시 시점에서 최저연금 적립금으로 무엇을 보증하느냐? 기납입 보험료를 보증하죠. 그럼 계약자 적립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죠 지금. 4천만 원이 더 크죠. 그랬을 때는 기납입 보험료인 4천만 원을 최저 보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 없다. 그랬을 때는 연금 지급 시 계약자 적립금이 3,500만 원이 연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증이 있다 그랬으니까 기납입 보험료를 최소한 보증을 하죠. 24번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중도 인출 시 적립금 및 계약자 보유 좌수는 변동하지 않는다.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돈이 빠져나간 거죠. 빠져나갔으니까 적립금도 줄어들죠. 계약자 보유 좌수도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고요. 2번 의무납입 기간에도 추가납입은 의무납입 기간 이내든 이후든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맞는 내용입니다. 3번 해약환급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은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얘도 맞는 지문이죠. 4번 기본적인 보험료 납입 기간은 유니버셜은 전기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틀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은 수익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별계정을 필요로 한다. 맞죠? 그래서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하죠. 2번 계약 유지 비용과 기타 비용은 계약이 유지되는 전 기간 동안 사용되는 비용이다. 자, 기타 비용이 이제 이 표현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기타 비용이 바로 수금비죠, 수금비. 수금비는 보험료를 수금할 때 필요한 비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다 사용이 되는 비용은 계약 유지 비용에 해당되는 거고요. 기타 비용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이 바로 기타 비용, 수금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전 기간 동안 사용되는 비용이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일단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미래에 사용할 유지비인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입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4번 완납 이후에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은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사용한다. 자, 3번 지문에서 보시게 되면 납입 후에 필요한 계약 유지 비용을 특별 계정을 투입을 했죠. 그죠? 그래서 납입이 끝마친 다음에 필요한 계약 유지 비용은 특별 계정 이미 투입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빼서 차감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4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금방 이야기했죠.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뭡니까? 순보험료 플러스 계약 후 유지 비용이었죠. 계약 후 유지 비용.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의 합계가 바로 순보험료죠. 그죠?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사지선다니까 지문 4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보험료 그러지 않고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번, 4번은 투입되는 보험료에 해당이 되고요.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당연히 투입되는 보험료에 해당이 되죠. 계약 체결 비용은 차감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특별 계정으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비용은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특별계정 펀드의 중에서 채권형 펀드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죠. 양도성 예금증에서 단기 채권 등 유동성 자산 일부 투자합니다. 투자에 대한 손실은 보험 계약자가 이건 주식형에서 채권형에서 다 책임지죠. 4번 안전한 채권에 투자함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채권형은 원금 손실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률이 급격히 변동을 할 경우에는 시가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으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28번 혼합형 펀드. 혼합형 주식과 채권 섞어 놓은 거죠.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펀드는 없어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펀드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2번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투자 적격 채권에 한정하여 운용을 합니다. 이거는 혼합형이든 채권형이든 똑같습니다. 3번 거시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주식에는 최대 70%가 아니라 60%죠. 혼합형 60%입니다. 4번 수익성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는 얘는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1번 특별계정의 자산 운용은 장기적 수익성 특별계정 변액보험 장기적 수익성 추구를 원칙으로 하죠. 2번 특별계정의 운용 실정을 적립금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좌당 기준가격 방법을 사용합니다. 3번 일반 계정과 특별계정의 자산을 서로 매매 교환할 수 없죠. 자,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펀드 변경을 통해서 자산 운용에 대한 고객의 간접 선택권을 제공을 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30번 다음 인터넷 변액 공시실의 조회 내용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자 기준가격이 1,000원에서 시작했는데 1,045원 됐네요. 그죠? 플러스네요. 예. 누적 수익률은 4.5%. 1,000원이 1,045원이 됐으니까 어제보다 3원 기준가격이 3원 올랐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전일 기준가격은 1,048.땡땡원이다. 자 오늘 3원이 올라서 1,045원이 되었으니까 전일은 기준가격 1,045에서 3원을 빼줘야 전일의 기준가격이 되겠네요. 전일이 1,042원이었는데 오늘 3원이 올라서
1045원이 된 거니까 전일의 기준 가격은 1048원이 아니라 1042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1번은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2번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은 해당일 기준 가격과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죠. 가격. 개당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유 좌수는 개수죠. 개수. 몇 개를 얼마에 가지고 있니?를 곱하면은 그게 바로 내가 총 재산이 되겠죠. 그게 계약자 적립금입니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3번. 펀드가 최초의 개설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누적이 3.5%예요. 지금까지 총 누적이 3.5인데 연 환산 수익률이 3%예요. 자, 그러면 3년 이상 경과를 했다면 연 환산 수익률로 3%면 최소 9%는 돼야 3년 이상 경과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연으로 환산했을 때 3%, 누적이 4.5니까 얘는 한 1.5년 정도 경과한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누적 수익률은 전일보다 하락했다. 오늘 올랐는데 누적도 당연히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하락했다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1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 보험료 납입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종신보험은 일시납이 가능하다. 월납 일시납 다 가능하죠.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추가납입 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계정을 투입한다.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계정을 투입하는 보험료는 선납보험료죠. 선납보험료. 추가납입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합니다. 3번. 납입한 보험료는 특별계정 투입 전까지 일반 계정에서 특별계정 운영 중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해서 바로 특별계정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플러스 2일. 그죠? 그럼 그 사이에는 일반 계정에서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을 하죠. 특별계정 운영 수익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계정에서는. 일반 계정은 평균 공시이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틀린 내용이죠. 4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납입합니다. 자, 저축성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할인하지 않고 배수로 납입하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괄호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을 해지할 경우에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뭐를 차감해서 해약환급금으로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해지공제금액 말하는 거네. 그죠? 해지공제금액에 해당이 되는 거, 안 되는 것을 찾아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3번처럼 전체를 해지공제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계약 대출금이 있으면 얘도 당연히 공제를 하고 해약환급 지급하죠. 미상각 신계약비 있으면 공제를 하고 해지공제금액에 포함이 되는 게 미상각 신계약비죠. 나머지 금액을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기본보험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보험계약 대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대출 상환 금액은 상환일에 즉시 특별계정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일 플러스 2 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1번 틀렸고요. 해당 계약에 해약 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납입 보험료, 계약자 적립금 이거 다 아닙니다.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맞고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계약 대출이자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가 있죠. 보험계약 대출 수수료는 빼고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4번.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은 월 계약 해당일에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약관 내용 중에 변경할 수 없는 거. 자, 약관 내용 중에 변경할 수 없는 건 뭡니까? 1번. 초기 설정한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액할 수 있죠. 자사운용 옵션 변경할 수 있죠. 변액 유니버셜의 보험기간은 이미 상품 자체가 보험기간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 설명하는 지표로 맞는 것은 상식 문제네요. 가계의 총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먹는 거가 총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거 뭐라 우리 이야기 많이 하죠. 엔겔 지수. 두 번째,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식료품 관련 지출보다는 식료품 이외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생활 수준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다. 이번 상식 문제는 되게 쉽네요. 예, 엔겔 지수를 얘기합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보험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땡땡 이내에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 기준에서 정한 결산공시 항목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경영공시실에 공시해야 된다. 자,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죠. 얘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3개월 이내입니다. 37번.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지급 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다 기재 사항이네요. 해약 환급금의 사항 다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이 되죠.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를 하는 것은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죠. 일단 비교한 내용은 그래서 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협회에서만 비교 공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 내용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특별계정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맞는 거죠. 두 번째. 해약 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까지는 장기간 소요가 된다. 당연히 주요 내용 확인서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3번. 원금 도달 기간에 대한 예시는 해당 상품의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평균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4번.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내용 당연히 주요 내용 확인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 설명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펀드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얘는 혼합형 얘기하는 거네요. 근데 혼합형 중에서도 주식 부문은 코스피 200 성과를 따라가도록 운영하니까 얘는 인덱스죠. 인덱스면서 혼합형. 1번 인덱스 혼합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원금, 이자 합해서 5천만 원입니다. 1인당이죠. 개인 1인당. 2번 부보금융회사의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보금융회사 중에서도 부보금융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예금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에 한해서만 보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렸고요. 3번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 특약 다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4번 예금자 1인이라 하면 개인, 법인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7월 변액보험 실전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변액은 계속해서 뭐 특별하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으니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아직도 유효한 합격에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